노무사님, 노무사는 무슨 일 해요? 네? 이노무사님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는 회사 생활의 박예나 노무사 이승환 노무사입니다. 이노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오늘은 요즘에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노무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노무법인 외에도 노무사들이 갈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업자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사건 대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규정정비나 HR 컨설팅 등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4대 보험, 급여 아웃소싱, 지원금 업무 등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강의 업무 등이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이 지금 우리 5개 말했잖아요. 네.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해보니까. 저는 사건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건이 좋다고 하는 이노무사님한테 사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사건은 우선 크게 보면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청에 가서 진정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임금체불 그쵸, 사건이죠. 임금체불죠. 임금체불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사건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노무사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변호사도 원고를 대리하고 피고를 대리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측도 대리하고 사용자 측도 대리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노무사님이 사건이 제일 좋다고 해서 사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무법인의 가장 기초적인 일은 바로 법률 자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매년 바뀌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때마다 노무법인의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변화하는 노동법이 가장 가깝게 있고 또 항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접해지는 직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근로자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기업만 자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자문 요청이 오면 자문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컨설팅 업무가 있는데요. 컨설팅 업무는 뭐가 있죠? 네, 컨설팅 업무는 크게 규정정비 업무,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나 그쵸.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이런 회사 내 규정들을 정비해주는 규정정비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급여 체계라든지 근로시간제도, 평가제도, 이런 HR 제도를 컨설팅해주는 부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급여 아웃소싱이나 그리고 4대 보험 업무,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는 지원금 대행 업무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요새 지원금 되게 많잖아요. 지원금 신청은 요건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정부에서 주는 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주는 돈이 없어요. 이 요건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잘못되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대행을 맡기시는 거죠. 지원금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할 때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정정비 컨설팅 같은 업무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의 업무가 좀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노동법 강의를 많이 해요. 회사 같은 곳에서 이제 인사팀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팀을 모아서 노동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강의 초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정 의무 교육도 노무사들이 많이들 강의를 합니다. 그럼 박 노무사님, 노무법인 말고 노무사들이 다른 데서도 일을 많이 할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노무사의 장점일 수도 있고 전문직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직업 같은 경우 사실 이직이 작고 이직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옮기시는 노무사님들도 많으시고요. 법인 말고도 가장 크게는 기업으로 가시죠. 기업도 사기업으로도 가시고 공기업으로도 많이 가세요. 회사 측에서도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가는 노무사들이 쭉 많아지는 추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개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프리랜서로 뛰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강의를 나가신다고 한다든지. 하가 뭐 이렇게도 많이들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많아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기업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뭐 노조가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HR 컨설팅이 필요한 회사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맞아요. 공공기관에서도 맞아. 노무사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노무법인이 가장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노무법인에서 수습도 하고 좀 경력이 많이 쌓여야 이제 나중에 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 가서도 뭐 노무사로서의 좀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전문직이 그렇겠지만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체 교육기간까지 포함해서 7개월 정도인데 이 7개월을 다 완료해야 이수해야 직무 개시 등록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직무 개시 등록은 제가 노무사로서 제 도장을 쓸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굴 대리해서 도장 찍고 제 의견서 도장 찍고 이렇게 도장 찍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합격하고 나서 이 직무 개시를 하고 나중에 기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업 다니다가 기업은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개업을 해야겠어. 했을 때 직무 개시가 안 돼 있으면 그 수습 기간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노무법인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수습이 끝나자마자 기업으로 가는 케이스, 이러면 신입으로 가시는 거겠죠? 아니시면 3년 정도 경력으로 가지고 경력직으로 가시는 케이스. 근데 이제 이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신입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력으로 가야 노무사로서의 뭔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야 수월하게 가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입으로 가면 이제 사원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이 뭐 노무사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노무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직원 사원으로서 일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노무사가 맡아야 될 일들을 맡길 거고요. 그리고 연봉 또한 노무사가 아닌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갈 수 있겠죠. 오늘은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사건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싫은 건 뭐예요? 제일 싫은 업무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 박노무사님은 제일 싫은 업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러네. 그걸 물어봐요. 좋아하는 건 안 물어보고 싫어하는 건 안 물어보고 좀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다 좋아합니다.